네, 오늘 함께해 주실 전문가분 소개해 드립니다. 오늘 JYP홀딩스의 박성규 대표님과 함께합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박성규 대표님과 함께 또 어떤 소식들을 들려주실지 기대가 되는데요. 첫 순서 이슈 시그널부터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가장 많은 분들이 또 헷갈려 하시고 복잡하게 느끼시는 부분, 세금에 대한 이야기를 좀 준비해 봤는데요. 대표님 어떤 내용인가요? 네, 전화 상담이나 아니면 세미나 때 오셔가지고 비과세, 그리고 일시적 2주택, 그리고 다주택자 양도세에 대한 부분 자체를 문의를 많이 하세요. 자, 오늘은 그래서 양도소득세에 대해서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이것만은 알고 가야 된다라는 부분으로 좀 준비를 해봤는데요. 자, 먼저 오늘의 이슈 시그널 영상으로 만나보시겠습니다. 이사를 하거나 집, 땅 거래 시에 의무적으로 납부해야 하는 것, 바로 양도소득세입니다. 세금은 이익이 있을 때만 부여되며 물건을 샀을 때와 팔았을 때의 금액 차이에 의해 부과되는데요. 쉽게 말해 자산의 양도로 인한 자본이익에 대한 세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양도소득세 신고는 예정신고와 확정신고로 나눠집니다. 예정신고를 해야 하는 기간은 양도하는 달부터 2개월 이내며 확정신고는 양도를 한 다음해 5월 말까지 해야 하는데요. 미신고 시 예정신고는 20% 가산세, 확정신고는 2에서 40%가 가산됩니다. 하지만 상황에 따라 양도소득세가 면제되기도 하는데요. 1가구 1주택일 경우 주택 2년 이상 보유 시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며 3년 이상 보유 시엔 장기보유 특별공제율에 해당하지만 9억 원 이상의 고액주택은 면제가 되지 않습니다. 1가구 2주택일 경우 살고 있던 집이 팔리지 않은 채 새로운 집을 사면 2주택 소유자가 되는데 3년 내에 집을 거래하면 양도세가 면제됩니다. 이때 이전 주택을 1년 넘게 보유하고 있었을 때만 해당되며 결혼하면서 부부의 집이 두 채가 됐을 경우 5년 이내에 한 집을 판매하면 됩니다. 오늘은 부동산 시그널과 함께 양도소득세에 대해 더욱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네, 부동산에 있어서 여러 상품들이 있죠. 그중에서 주택 같은 경우에 유일하게 비과세 혜택, 세금을 양도차익에 대해서 면제가 되는 주택에 대해서 좀 알아볼 텐데요. 자, 양도소득세, 주택에 있어서 가장 많은 문의가 들어오는 게 1세대 1주택에 대한 비과세, 그리고 두 번째로는 2주택 특례. 자, 여기 부분에는 아까 우리 영상에 봤지만은 결혼으로 인해서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됐을 때 5년 이내에 한 집을 팔게 되면 비과세를 받을 수 있다. 그리고 부모 공양에 대한 부분 자체도 있을 수 있고요. 또 마지막으로 일시적 2주택 부분 자체도 있을 수 있다고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자, 세 번째로는 다주택자들, 중과에 대한 부분 자체가 이 세 가지가 가장 많은 문의가 들어오고요. 그리고 우리 시청자분들께서도 가장 많이 어려워하고 헷갈려하는 부분 자체인데, 이 부분은 기본적으로 좀 알아둬야 될 부분 자체를 제가 좀 요약을 해서 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자, 보시는 대로 1세대 1주택 비과세 거주 요건, 많이들 알고 계시죠. 2017년도 8월 2일 대책에 의해서 8월 3일 이후부터는 조정 대상 지역 내에 소재하고 있는 주택의 경우에는 2년 보유뿐만 아니라 2년 이상의 거주를 해야 된다라는 부분 자체로 비과세 적용을 받을 수 있다라는 부분을 많은 분들이 이제 알고 계신데요. 근데 이번에 최근에 분양가 상한제 지역을 발표할 때 조정 대상 지역을 일부를 해제를 시켰습니다. 자, 보시는 대로 해제된 부분을 좀 말씀드리면 부산 전 지역이 해제가 됐고요. 그래서 부산 지역에 해제가 됨으로써 많은 투자 수요가 지금 현재 몰리고 있는 일부 기사를 보셨을 거라 예측이 되고요. 또한 고양시와 남양주시 같은 경우에는 점 지역이 예전에는 조정 대상 지역이었지만 지금 고양시 같은 경우에는 삼송, 원흥, 지축, 향동, 덕은 킨텍스 1단계 도시개발지구, 그리고 고양 관광 문화 단지만 조정 대상 지역으로 남고 나머지 지역은 다 전부 해제됐다. 그리고 남양주시 같은 경우에는 다산동과 별내동 부분 자체만 조정 대상 지역으로 남고
나머지 전부 지역은 해제됐다라는 부분 자체로 일단은 한번 조정 대상 지역에서 정리할 필요가 있다라는 부분 자체를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조정 대상 지역 가장 크게는 말씀드린 대로 비과세 요건을 갖추려면 거주 부분 자체를 지금 해제된 부분 자체, 해제된 지역 같은 경우는 거주 요건 자체가 이제 없었다고 봐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다주택자 중과에 대한 부분 자체도 이 지역들은 없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를 보실 텐데요. 자, 1세대 1주택 조정 대상 지역만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보실 때 2020년도 내년 말일까지 양도분까지 적용되는 보유기간의 요건은 A, B, C라는 주택을 가지고 있는 모 사람이 A주택을 양도하고 B주택을 양도하고 C주택이 하나 남았을 때 보유기간 같은 경우에는 처음 취득 시점에서 2년이 넘다고 하게 되게 되면 1주택에 대한 비과세를 받았다고 하지만 그게 2020년도 12월 31일까지입니다. 앞으로 법 개정이 지금 이제 시행이 되는 게 2021년도 1월 1일부터 양도분에 대해서는 최종적으로 1주택만 보유하게 된 날로부터 보유기간을 2년 가산을 해야 된다. 예를 들어서 A주택을 양도하고 B주택을 양도하고 C주택이 이 시점에서 취득을 했지만 C주택이 홀로 1주택만 남게 된 이 시점에서 다시 보유기간 2년을 충족을 해야지 비과세 혜택을 주겠다라는 부분으로 법 개정이 되었기 때문에 이 부분 자체는 꼭 체크를 하고 계셔야 된다. 만약에 이 시점에서 양도 시점에서 이 지역이 조정 대상 지역이다 라고 했을 때는 플러스 거주에 대한 2년 요건 자체도 함께 갖추어야지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서울권에 현재 지금 아파트의 중위가격이 8억 7천입니다. 중위가격이라는 거는 각 고가의 최고 높은 가격부터 하위 가격까지 했을 때 중간 가격이 8억 7천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요. 자, 고가주택은 우리가 9억 이상을 얘기를 하죠. 세법상. 자, 1세대 고가주택에 대한 양도시에 따른 납부세액을 좀 계산해 볼 텐데요. 대부분의 서울권에 있는 아파트가 9억이 넘을 경우에는 모두 다 이 조건 자체가 지금 적용이 된다라고 보셔야 되는데요. 가장 큰 특징은 뭐냐면 올해 말까지 양도하는 경우와 그리고 내년 1월 1일부터 양도하는 경우 양도가액을 12억 그리고 취득가액을 4억 보유기간을 15년 했고 미거주 기본공제를 무시한다는 가정 하에 전체 양도 차익은 12억에서 4억을 빼니까 8억 원이 되겠죠. 단 그렇지만은 우리나라 주택에 있어서 9억 원까지는 비과세 혜택을 받기 때문에 그 차익분에 대해서 양분시켜버리면 양도 차익은 2억 원이 됩니다. 자, 여기서 이제 특징이 나오는데요. 내가 거주를 안 한 상태라 하더라도 올해 말까지는 장기 보유 특별공제를 연 10년의 기준에서 8%씩해서 80%를 공제받을 수 있기 때문에 양도 차익 2억 원에 대한 80% 1억 6천만 원을 공제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2020년도 1월 1일 이후부터 양도하는 고가주택 1세대 1주택에 대한 양도 차익 경우에 장기보유 특별공제가 거주를 안 했을 시에는 기존의 8%가 아니라 15년 최대로 해서 2%씩 30%까지만 공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6천만 원, 2억에 대한 30% 6천만 원만 공제받을 수 있다. 그렇게 되면 소득 금액이 4천과 1억 4천, 세율 구간을 따진다고 하게 되게 되면 산출세액이 492만 원, 3,410만 원, 한 7배 정도의 차이가 나죠. 자, 고가주택 9억 원 이상의 1세대 1주택에 대해서 비과세 혜택을 2020년도 이후에 매도할 계획이 있으신 같은 경우는 꼭 거주 요건을 2년 채우셔야지 장기보육 특별공제에 대한 80%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라는 부분 자체로 꼭 기억해 두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다음을 좀 보셔야 되는데요. 자, 다음 페이지 같은 경우에는
자, 다음 페이지 같은 경우에 고가주택 부분 자체에 있어서 지금 현재 봤고요. 그 다음에는 지금 현재 일시적 2주택에 대한 부분 자체로 넘어가야 되는데, 일단 일시적 2주택 부분 자체 같은 경우에는 세 가지에 대한 부분 자체가 있죠. 세 가지 같은 경우에 실질적으로 일시적 2주택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내가 집을 종전 집을 가지고 있고 기본적으로 3년 이내에 새로운 주택을 취득했을 경우에 3년 이내에 종전집을 팔았을 경우에는 이 부분 자체가 실질적으로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가 있는데요. 근데 중요한 거는 뭐냐면 종전집을 매입하고 1년이란 기간 자체가 넘어서야지 신규 주택에 대한 부분 자체 취득했을 때 비과세 혜택 부분 자체, 일시적 2주택에 대한 비과세 특례가 있는 거고요. 또한 두 번째는 뭐냐면 신규 취득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했을 경우 혜택이 된다라는 부분 자체를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또한 조정대상 지역 같은 경우에는 2018년도 9.13 대책 이후부터 같은 경우에는 2년에 대한 부분 자체가 일시적으로 2년 안에 매도를 해야지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쉽게 좀 그림으로 표현해 드렸는데요. 종전주택 양도일 현재 1세대 1주택에 대한 비과세 요건을 갖춰야 된다. 자, 보시게 되면 1년 이상 경과 후 새로운 집을 취득하고, 그리고 새로운 집 자체를 조정 대상 지역이 아닐 경우에는 3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매도했을 경우에 본 주택에 대해서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라고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자, 중복기간에 대해서 말씀드릴 텐데요. 중복기간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조정대상 지역, 종전주택을, 그리고 신규주택을 조정대상 지역에서 매입했을 경우엔 중복 보유기간이 2년이고요. 즉 2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매도를 해야지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라고 말씀 좀 드리고요. 자, 보신다고 하게 되면 종전주택이 상회한다 하더라도, 신규주택을 상했다 하더라도 하면 기존의 중복 보유기간은 그대로 3년이 적용된다라는 부분 자체도 이해를 하고 넘어가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 말씀드린 거는 1세대 1주택에 대한 비과세, 그리고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됐을 때 어떻게 비과세 혜택을 받는지에 대한 요건을 좀 알아봤고요. 그러면 이제 다주택자들 같은 경우에는 조정대상 지역, 규제 지역에서 양도소득세가 중과가 되죠. 중과에 대한 내용을 좀 보신다고 하면 2018년도 4월 1일부터 다주택자, 양도 당시 중과주택의 주택수가 2채 이상인 자에 대해서는 중과를 매기게 지금 법이 바뀌었는데요. 첫 번째로는 보신다고 하게 되면 장기보유 특별공제, 다주택자에게는 장기보유 특별공제가 모두 배제되고요. 양도소득세, 소득 세율이 기존에는 기본 세율이 6%에서 42%에 대한 구간으로 세율이 정해져 있지만 중과주택수가 2주택 이상일 경우에는 10%가 가산되고요. 그러면 16%에서 52%가 되고요. 3주택 이상일 경우에는 20%가 가산되기 때문에 26%에서 66%까지 세율 구간 자체가 확대된다, 높아진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보시는데 아까 그 내용 자체를 좀 말씀드렸고, 일반적인 경우에 조정 대상 지역 부분 자체가 아니랄 경우에는 그냥 기본 세율에다가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적용을 하죠. 그렇지만은 중과주택 부분 자체가 있을 경우에는 기본 세율 플러스에다가 중과 세율, 그리고 장기보유 특별공제가 배제가 된다라고 요약을 좀 해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중과 세율 10%, 20%에 대한 주택수를 어떻게 계산하냐가 가장 중요할 텐데요. 자, 보시는 대로 4단계로 나눠서 지금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본인이 가지고 있는 주택수를 생각하실 때 내가 어느 정도의 2주택자인지 3주택자의 주택수로 들어가는지 세율 자체가 틀려지니까요. 자, 첫 번째는 뭐냐면 조정 대상 지역을 먼저 확인하는 거죠. 서울 거만 아니고 지방에도 있고 또 부산 같은 게 부산은 이번에 해제가 됐지만 부산에도 있고 여러 지역에 주택이 있다 쳤을 때 내가 지금 매도하려고 하는 주택이 조정 대상 지역
외에 있다고 하게 되면 아예 중과에 대한 부분 자체가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본 세율에다가 장특보에 대한 일정 부분 자체의 공제를 받죠. 그렇지만 조정 대상 지역 내의 양도주택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중과로 판정이 나고요. 그럼 이 중과로 판정 났을 때 두 번째로 중과 대상 주택수가 몇 개냐, 2개냐, 3개냐, 4개냐 이 부분 자체 따져봐야 되겠죠. 그 기준은 뭐냐면 지역이 있고요. 기준 시가가 얼마에 따라 틀립니다. 자, 보시는 대로 3억 원이 기준 시가가 어느 지역에 있다 3억 원이 초과했다고 하게 되면 지역을 막론하고 모두 중과 주택수에 들어간다. 그러나 3억 원 이하의 기준 시가다라고 했을 때는 수도권만 포함되고 나머지 지역들은 제외되는 부분 자체를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어떤 기준 시가까지도 한번 따져봐서 다주택자 중과 주택수에 대한 부분 자체가 산정이 된다라고 말씀 좀 드리고요. 자, 세 번째로는 뭐냐면 자, 중과 주택수를 중과에서 제외되는 주택이 있느냐. 요 제외되는 부분 자체는 뭐냐면 뭐 예를 들어서 임대사업자로 등록을 했거나 아니면 상속을 받아서 일정 부분 자체 가지고 여러의 어떤 법령과 정책에 따라서 주택수에서 제외되는 중과 제외 주택수를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제외되는 주택에 해당할 경우에는 중과에서 배제되고요. 중과 제외에서 미해당될 경우는 중과가 적용돼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중과 대상 주택수가 2주택 경우에는 장기보유 특별공제가 여전히 배제되면서 기본세율의 10%가 가산되고요. 만약에 중과 대상 주택수가 3주택 이상일 경우에는 똑같이 장기보유 특별공제는 배제되면서 기본세율의 20% 정도가 가산되기 때문에 다주택자의 중과제도뿐만 아니라 여러 세금에 있어서 많이 헷갈려 하시는 부분에 있어서 기본적으로 내가 얼마가 나오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떻게 계산이 되고 어떻게 하면은 내가 비과세를 받을 수 있고 비과세를 못 받지만 어떤 방법으로 가게 되면 좀 더 세금을 줄일 수 있느냐. 현 혼란스러운 부동산 시장에서는 세금 절약에 대한 부분 자체도 하나의 부동산의 투자 전략이 아닐까라고 정리해드리겠습니다.